기관조입니다. 후불제 언젠가는 상조 기억해 두셨다가 가족의 임종 전후 장래에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주세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기간조한다. 의료 폐기물의 분류, 요거 한 문제씩 나오는데요. 여러분 좀 헷갈리시잖아요. 중요한 것만 포인트 짚어드릴게요. 의료 폐기물의 분류 4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위해 의료 폐기물, 일반 의료 폐기물, 태반 폐기물, 격리 의료 폐기물.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손상성 폐기물. 손상성 폐기물은 위해 의료 폐기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해 의료 폐기물, 뭔가 의료 폐기물 중에서 위해하다, 해가 있다 이거 아니에요. 손상성 폐기물, 조직 물류 폐기물, 병리계 폐기물, 생물화학 폐기물, 혈액 오염 폐기물이 있다.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빼고 위해 의료 폐기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손상성 폐기물이야. 손상성 폐기물이 뭐예요? 손상성 폐기물 병원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요 통이에요. 플라스틱 통이고요. 여기 노란색 으로 이렇게 폐기물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거 뚜껑 오픈해 놓은 상태에서 계속 주사 놓거든요. 그 반을 뽑아서 계속 여기다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격리 폐기물은 이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박스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요 정도 요런 모양을 우리가 보면서 이 페이지를 공부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그럼 병원에서 가장 접할 수 있는 바늘이라든지 한의원에서 일하면 그 침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수술하는 일회용 그 메스 같은 거, 수술용 칼날은요 다 손상성 폐기물에 버린다. 찔리고 상처낼 수 있는 거 위험하잖아요. 이런 통에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 주사를 놓을 때 플라스틱 주사기가 있고 침이 있어요. 이 침을 빼서 손상성 폐기물 통에 버리는데 이 플라스틱 주사기는 어디다 버릴까요? 일반 의료 폐기물에 버립니다. 아시겠죠? 일회용 주사기,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요런 거 다 일반 의료 폐기물에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기억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바늘이나 침에 찔려요. 버린 것에 의해서. 그럼 우리가 피부가 손상되겠죠? 위험하니까 이 손상성 폐기물통에 따로 모은다는 거고요. 일반적인 병원에서 나오는 의료 폐기물은요. 일반 의료 폐기물로 해서 우리한테 손상을 주지 않는 것들. 환자 엉덩이 주사 놓을 때 알코올솜으로 닦죠? 어디다 버리죠? 여기다 버리세요 하고 다른 통 알려주잖아요. 병원 가면. 그게 바로 일반 의료 폐기물이에요. 거기다가는 거즈 그리고 일반 탈지면 등을 버립니다. 이 탈지면은요. 혈액, 체액, 분비물, 배, 설물 등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이에요. 환자 엉덩이 이렇게 닦으면 피도 묻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일반 의료 폐기물에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액 세트. 저 병원 가서 피곤할 때마다 뭐 비타민 주사, 뭐 칵테일 주사 섞인 거? 그게 바로 수액 세트 버릴 때 어떻게 해요? 바늘은 빼서 손상성 폐기물에 버리는데 수액 세트는 그냥 일반 의료 폐기물에 버린다 이것입니다. 아시겠죠? 손상성 폐기물은요. 한 달에 한 번 그 폐기물 직원이 와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보관기간이 최대 30일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냥 알아서 가져갑니다. 직원이 그거 가져가면은 한 달 지났구나 이렇게 느껴요. 일반 의료 폐기물 최대 보관 기간이 15일이다. 손상성 폐기물 30일이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태반은 15일이다. 격리 의료 폐기물은 짧다. 7일이다 이거예요. 감염병 걸렸어. 코로나 환자한테 나오는 그 환자의 모든 일체 폐기물은 다 격리 의료 폐기물에 버린다는 거예요. 전파 가능성이 있고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모아가지고 빨간 통 뭔가 위험하다는 표시 아니겠어요? 7일 안에 없애버린다 이것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갈게요. 이왕 하는 거.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고요. 요거는 그냥 사이드예요. 우리가 치과에서 일하는데 환자 치아를 뽑았잖아요. 그 치아는 어디다 버릴까요? 그 인체에서 나온 조직이잖아요. 그것은 조직 물류 폐기물에 버린다. 조직 물류 폐기물도 위에 의료 폐기물이죠? 다 이 노란색 통에 버린다고 합니다. 치아는 최대 보관 기간이 60일이래요. 재미로 알고 넘어가자고요. 치아는 어디다 버려? 이거 조직이잖아. 인체의 조직은 조직 물류 폐기물에 버린다. 인체의 조직이나 장기, 만약에 맹장 수술했어. 맹장 떼어냈어. 어디다 버려? 조직 물류 폐기물에 버리는 거예요. 동물의 사체, 혈액, 고름, 혈장, 혈액제제 이런 거 다 조직 물류 폐기물에 버린다. 그럼 동물병원도 이런 폐기물통을 쓸 거 아니에요? 조직 물류 폐기물에 버린다. 주사바늘, 손상성 폐기물에 버린다. 탈지면, 그 알코올솜, 그리고 거즈, 수액 세트, 일반 의료 폐기물에 버린다. 화상 입었어. 그 붕대 어디다 버린다? 일반 의료 폐기물에 버린다. 그럼 문제 어떻게 나와요? 외곽의 일반 병동에서 배출된 혈액, 분비물로 오염된 거즈의 폐기물 분류는 오염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거즈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결국 거즈 어디다 버리냐 이거 아닙니까? 일반 의료 폐기물에 버린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사 바늘 하면은 딱 나와야죠. 손상성 폐기물.
주사 바늘에 우리가 찔리면 손상되잖아요. 한방 그 침, 수술용 칼날 이걸 우리가 손상되니까 손상성 폐기물에 버린다. 주사 바늘은 어디다 버리냐? 바늘 하면은 뭐예요? 손상성 폐기물에 버린다. 손상성이 가장 많이 나왔고 의료 폐기물이 나와가지고 우리 손상성만 배우고 일반 의료 폐기물 안 배웠는데 일반 의료엔 뭐 버린다? 알콜솜, 붕대, 거즈, 수액 세트 요 정도가 일반 의료 폐기물이라는 거. 혹시 치아 발치했어 이거 어디다 버리냐? 조직 물류 폐기물에 버린다. 요 정도만 알고 가면 뭐 완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염병 관리와 무균술 돕기. 정말 이 파트에서 시험 많이 나온다는 거 느끼시죠? 다음 중 격리 의료 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은 활동성 폐결핵 환자의 객담이 묻은 거즈. 이거 소각한다고 했죠? 소각하는 게 가장 좋다. N95 마스크를 착용한다. 요즘에는 일반인들도 길거리 다녀도 다 N95 마스크예요. 옛날에나 마스크 쓰면은 유난 떨었지. 요즘에는 그냥 다 마스크 끼니까요. 감염병 관리와 무균술 돕기. 보호격리를 적용해야 되는 환자는 스스로 면역력 떨어지는 환자겠죠? 백혈병 환자다. 감염에 민감한 사람을 위해서 주의 환경을 무균적으로 유지하는 게 바로 보호격리, 역격리이다. 요거는 외과적 무균술일까요? 내과적 무균술일까요? 내과적이래요. 이렇게 그러면 굉장히 멸균하고 외과적일 것 같지 않습니까? 특이하니까 기억해야 된다. 격리하는 것 자체가 멸균이 가능하지는 않다. 아니 그렇잖아요. 이 격리하는 것 자체가 이 공간 자체가 방이고 이게 침대고 여기 뭐 기구가 있고 의자가 있고 이걸 다 멸균하려면은 이 통 자체가 진짜 얼마나 이 멸균기가 커야 됩니까? 일일이 다 멸균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고 싶어도 내과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우리가 안 헤어지는 것들, 안 헤어지는 문장은요. 저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어떻게든지 끼워 맞춰서 연관해서 외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많은 과목과 이 많은 키워드를 다 이렇게 머리 넣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집어넣어도 기억은 희미해도 어느 순간 끄집어는 낼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좀 이렇게 구성을 맞추셔야 됩니다. 떠먹여 드리니까 입에서 오물오물해서 삼켜주시면 되겠어요. 역격리 대상 환자 그냥 가볍게만 들으세요. 화상 환자, 암 환자, 항암제 사용 환자, 선천적으로 면역이 결핍되어 있어 부신피질 호르몬 사용 환자 다 면역이 떨어져 있는 환자라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는 내가 살기 위해서 스스로 역격리, 보호격리를 해라 이겁니다. 겸자, 이동겸자 이런 겸자 통에다가 한 개만 꽂아요. 핀셋 같은 거죠? 이동겸자 진짜 잘 나와요. 항상 이 하나씩만 꽂아라. 24시간마다 멸균해라. 스테인레스니까 고압 증기 멸균에 돌리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항상 손목 아래로 향하게 해라. 양쪽 면을 맞물린 상태로 꺼낸다. 그냥 이렇게 벌어진 상태로 꺼내면 여기 막 입구에 다니까. 검사 돕기 볼게요. 요즘에 금식 필요한 검사. 이게 사실 제가 초반에 이렇게 초성 만들 때는 많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나옵니다. 저 사실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 출제위원들이 기관주 유튜브를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보는 유튜브잖아요? 여기서 얘가 찝어준 게 뭐야? 물론 막판에 찍어준 것보다 더 출제는 전에 하지만 얘가 예전에 못 찝어줬을까?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 안 나왔던 것들 중에서 제가 찍었던 거 있잖아요. 뭐 금식 또는 뭐 2차 대기 오염물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출제위원인가 싶을 정도로 뭐 학원에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찝어준 거 이외의 것들도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요즘에 이게 잘 나온다는 거예요. 금식 필요한 검사, 위기바 정상간 공기, 위기바. 이것도 제가요, 이 순서를 조합한 거예요. 뭔가 이게 말이 기억에 남기 위해서. 위기바. 저는 그때 너무 위기의식을 느꼈거든요. 안 외워져서. 그래서 진짜 위기다. 정말 이 정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진짜 힘들어. 혼자 막 이렇게 주절주절 했습니다. 위기바 정상간 공기대. 나 금식해야 되는데 진짜 위기다. 위기바 정상간 공기대. 위내시경. 위관조영술. 기관지경. 발음관장. 정맥 신우 촬영술. 상부 위장관 촬영술. 간기능 검사. 공복시 혈당 검사. 기초 신진 대사율 측정. 대장내시경.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은 여러분 한 번씩 해보셨잖아요. 이거 다 금식했죠. 조영술인데 위관을 조영술에 신우를 조영술에 공복시 혈당 검사. 공복으로 하려니까 당연히 금식하겠죠. 기초 신진 대사율을 측정하려면 금식을 하고 와봐라 이겁니다. 기관지경. 기관지에 뭘 넣는데 갑자기
환자가 의사 얼굴에 오바이트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구토한 게 흡인돼 가지고 이 기도 막을 수도 있고 흡인성 폐렴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금식이 좋다는 거. 왜 금식해야 돼? 침도 많이 나와요. 음식물도 구토할 수 있어요. 위산도 계속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을 해야 뭔가 검사가 원활하다 이 얘기입니다. 기관지경 검사 4시간만 금식해라. 적어도 4시간만 금식하면은 이 위에 있는 음식물이 다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구토는 안 한다 이거예요. 나머지는 거의 다 8시간 넘죠. 침상 만들기 돕기.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혼니부를 교환하는 침상은 사용 중 침상이다.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래요. 뭐 이동도 안 하고 누워있는데 혼니부를 교환하려면은 이미 사용 중인데 반하고 이쪽으로 오라 그러고 반하고 사용 중 침상입니다. 환자가 만약에 엑스레이실 갔어요. 촬영하려고. 그 동안에 내가 침상 정리하면 뭐예요? 개 엑스레이실 갔어. 개방 침상 이렇게 그냥 외웠어요. 그 개가 이 개가 아니죠. 그거는 이 개라고 하는 거죠. 근데 환자를 개라고 하진 않지만 개방 침상을 암기하기 위해서 개 엑스레이실 갔어. 이렇게 저는 외웠어요. 개방 침상. 환자가 자리를 잠깐 비운 상황에서 침상을 정리했다면 그거는 개방 침상이다. 개 엑스레이실 갔어. 이렇게 암기하자고요. 빈 침상을 정리하는데 고모포를 어디다 놓느냐? 어머니. 어깨, 무릎까지 놓습니다. 이거 어머니 안 외우잖아요? 어깨, 허리까지. 이러면 진짜 깜짝 같아요. 어머니. 그런데 또 막판에 어머니가 뭐였죠? 급하게 막 다급하게 이런 댓글이 옵니다. 시험 당일날. 고모포가 어머니라는 거. 외우기였는데 이게 뭐였죠? 이런단 말이죠. 그런 질문이 많습니다. 선생님, 위기와 정상간공기대가 뭐였죠? 금식 필요한 검사잖아요. 어머니가 뭐였죠? 고모포 되는 그 위치잖아요. 이런 거요. 그래서 이게 외운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 환자가 누워있는 침상, 사용 중 침상, 환자가 자리 비었을 때 하는 침상, 개방 침상. 그 빈 침상 순서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고무줄로 해갖고 한 번에 쫙 씌우는 거 하면 편하지만 이런 게 이렇게 있었어요. 밑고반, 윗담침, 밑혼입을, 고모포, 반혼입을, 크레드를 침상, 화상 침상은 요 사이에 놓는다. 윗담침, 윗혼입을, 담요, 침대포. 이 순서를 놓는다는 거예요. 이거 순서 어떻게 배워요? 밑고반, 윗담침. 저는 이렇게밖에 못 외우겠습니다. 이게 국가고시에는 안 나왔는데 모의고사에서는 맨날 나온다는 거죠. 방수포 하는 환자. 좀 질질 싸고 뱉어내는 환자겠죠. 요실금 환자, 상처 배액 환자, 설사하고 전신 마취 수술하는 환자는 자기도 모르게 실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골절됐어. 우리가 부목되는 것처럼 딱딱하게 합니다. 허리가 아파도 딱딱한 게 더 좋다고 하잖아요. 그죠? 크레들 침상에 이렇게 동굴처럼 이 안에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다. 왜요? 화상, 피부염, 뭔가 몸에 닿기만 해도 아파 죽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보호하는 게 크레들 침상입니다. 크레들 침상 어디다 놓냐? 이 이불도 있고 크레들도 있어. 이 위치를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밑고반, 윗담침 한 거예요. 크레들은 어디에 있다? 반과 윗의 사이에 있다. 반혼이불과 윗혼이불 사이에 크레들을 놓는다 이거예요. 의료 폐기물의 분류. 요거 한 문제씩 나오는데요. 여러분 좀 헷갈리시잖아요. 중요한 것만 포인트 짚어드릴게요. 의료 폐기물의 분류 4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위해 의료 폐기물, 일반 의료 폐기물, 태반 폐기물, 격리 의료 폐기물.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손상성 폐기물. 손상성 폐기물은 위해 의료 폐기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해 의료 폐기물. 뭔가 의료 폐기물 중에서 위해하다, 해가 있다 이거 아니에요. 손상성 폐기물, 조직 물류 폐기물, 병리계 폐기물, 생물화학 폐기물, 혈액 오염 폐기물이 있다.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빼고 위해 의료 폐기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손상성 폐기물이야. 손상성 폐기물이 뭐예요? 손상성 폐기물 병원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요 통이에요. 플라스틱 통이고요. 여기 노란색으로 이렇게 폐기물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요거 뚜껑 오픈해 놓은 상태에서 계속 주사 놓거든요. 그 반을 뽑아서 계속 여기다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격리 폐기물은 요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게 박스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요 정도 요런 모양을 우리가 보면서 이 페이지를 공부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그럼 병원에서 가장 접할 수 있는 바늘이라든지 한의원에서 일하면 그 침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수술하는 일회용 그 메스 같은 거, 수술용 칼날은요 다 손상성 폐기물에 버린다. 찔리고 상처낼 수 있는 거 위험하잖아요. 이런 통에다 버린다는 거예요. 주사를 놓을 때 플라스틱 주사기가 있고 침이 있어요. 이 침을 빼서 손상성 폐기물통에 버리는데 이 플라스틱 주사기는 어디다 버릴까요? 일반 의료 폐기물에 버립니다. 아시겠죠? 일회용 주사기,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이런 거 다 일반 의료 폐기물에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기억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바늘이나 침에 찔려요. 버린 것에 의해서. 그럼 우리가
피부가 손상되겠죠? 위험하니까 이 손상성 폐기물통에 따로 모은다는 거고요. 일반적인 병원에서 나오는 의료 폐기물은요, 일반 의료 폐기물로 해서 우리한테 손상을 주지 않는 것들. 환자 엉덩이 주사 놓을 때 알코올솜으로 닦죠. 어디다 버리죠? 여기다 버리세요 하고 다른 통 알려주잖아요. 병원 가면. 그게 바로 일반 의료 폐기물이에요. 거기다가는 거즈 그리고 일반 탈지면 등을 버립니다. 이 탈지면은요, 혈액, 체액, 분비물, 배, 설물 등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이에요. 환자 엉덩이 이렇게 닦으면 피도 묻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일반 의료 폐기물에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액 세트. 저 병원 가서 피곤할 때마다 뭐 비타민 주사, 뭐 칵테일 주사 섞인 거, 그게 바로 수액 세트 버릴 때 어떻게 해요? 바늘은 빼서 손상성 폐기물에 버리는데 수액 세트는 그냥 일반 의료 폐기물에 버린다 이것입니다. 아시겠죠? 손상성 폐기물은요, 한 달에 한 번 그 폐기물 직원이 와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보관기간이 최대 30일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냥 알아서 가져갑니다. 직원이 그거 가져가면은 한 달 지났구나 이렇게 느껴요. 일반 의료 폐기물 최대 보관 기간이 15일이다. 손상성 폐기물 30일이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태반은 15일이다. 격리 의료 폐기물은 짧다. 7일이다 이거예요. 감염병 걸렸어. 코로나 환자한테 나오는 그 환자의 모든 일체 폐기물은 다 격리 의료 폐기물에 버린다는 거예요. 전파 가능성이 있고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모아가지고 빨간 통, 뭔가 위험하다는 표시 아니겠어요? 7일 안에 없애버린다 이것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갈게요. 이왕 하는 거.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고요. 요거는 그냥 사이드예요. 우리가 치과에서 일하는데 환자 치아를 뽑았잖아요. 그 치아는 어디다 버릴까요? 그 인체에서 나온 조직이잖아요. 그것은 조직 물류 폐기물에 버린다. 조직 물류 폐기물도 위에 의료 폐기물이죠? 다 이 노란색 통에 버린다고 합니다. 치아는 최대 보관 기간이 60일이래요. 재미로 알고 넘어가자고요. 치아는 어디다 버려? 이거 조직이잖아. 인체의 조직은 조직 물류 폐기물에 버린다. 인체의 조직이나 장기, 만약에 맹장 수술했어, 맹장 떼어냈어, 어디다 버려? 조직 물류 폐기물에 버리는 거예요. 동물의 사체, 혈액, 고름, 혈장, 혈액제제 이런 거 다 조직 물류 폐기물에 버린다. 그럼 동물병원도 이런 폐기물통을 쓸 거 아니에요? 조직 물류 폐기물에 버린다. 주사바늘, 손상성 폐기물에 버린다. 탈지면, 그 알코올솜, 그리고 거즈, 수액 세트, 일반 의료 폐기물에 버린다. 화상 입었어, 그 붕대 어디다 버린다? 일반 의료 폐기물에 버린다. 그럼 문제 어떻게 나와요? 외곽의 일반 병동에서 배출된 혈액, 분비물로 오염된 거즈의 폐기물 분류는 오염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거즈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결국 거즈 어디다 버리냐 이거 아닙니까? 일반 의료 폐기물에 버린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사 바늘 하면은 딱 나와야죠. 손상성 폐기물. 주사 바늘에 우리가 찔리면 손상되잖아요. 한방 그 침, 수술용 칼날 이거 우리가 손상되니까 손상성 폐기물에 버린다. 주사 바늘은 어디다 버리냐? 바늘 하면은 뭐예요? 손상성 폐기물에 버린다. 손상성이 가장 많이 나왔고 의료 폐기물이 나와가지고 우리 손상성만 외우고 일반 의료 폐기물 안 배웠는데 일반 의료엔 뭐 버린다? 알코올솜, 붕대, 거즈, 수액 세트 요 정도가 일반 의료 폐기물이라는 거. 혹시 치아 발치했어 이거 어디다 버리냐? 조직 물류 폐기물에 버린다. 요 정도만 알고 가면 완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염병 관리와 무균술 돕기. 정말 이 파트에서 시험 많이 나온다는 거 느끼시죠? 다음 중 격리 의료 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은 활동성 폐결핵 환자의 객담이 묻은 거즈. 이거 소각한다고 했죠? 소각하는 게 가장 좋다. N95 마스크를 착용한다. 요즘에는 일반인들도 길거리 다녀도 다 N95 마스크예요. 옛날에나 마스크 쓰면 유난 떨었지. 요즘에는 그냥 다 마스크 끼니까요. 감염병 관리와 무균술 돕기. 보호 격리를 적용해야 되는 환자는 스스로 면역력 떨어지는 환자겠죠? 백혈병 환자다. 감염에 민감한 사람을 위해서 주의 환경을 무균적으로 유지하는 게 바로 보호격리, 역격리이다. 요거는 외과적 무균술일까요? 내과적 무균술일까요? 내과적이래요. 이렇게 그러면 굉장히 멸균하고 외과적일 것 같지 않습니까? 특이하니까 기억해야 된다. 격리하는 것 자체가 멸균이 가능하지는 않다. 아니 그렇잖아요. 이 격리하는 것 자체가 이 공간 자체가 방이고 이게 침대고 여기 뭐 기구가 있고 의자가 있고 이걸 다 멸균하려면은 이 통 자체가 진짜 얼마나 이 멸균기가 커야 됩니까? 일일이 다 멸균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고 싶어도 내과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우리가 안 헤어지는 것들, 안 헤어지는 문장은요. 저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어떻게든지 끼워 맞춰서 연관해서 외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많은 과목과 이 많은 키워드를 다 이렇게 머리 넣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집어넣어도 기억은 희미해도 어느 순간 끄집어는 낼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좀 이렇게 구성을 맞추셔야 됩니다. 떠먹여 드리니까 입에서 오물오물해서 삼켜주시면 되겠어요. 역격리 대상 환자 그냥 가볍게만 들으세요. 화상 환자, 암 환자, 항암제 사용 환자, 선천적으로 면역이 결핍되어 있어 부신피질 호르몬 사용 환자, 다 면역이 떨어져 있는 환자라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는 내가 살기 위해서 스스로 역격리, 보호격리를 해라 이겁니다. 겸자, 이동겸자 이런 겸자 통에다가 한 개만 꽂아요. 핀셋 같은 거죠? 이동겸자 진짜 잘 나와요. 항상 이 하나씩만 꽂아라. 24시간마다 멸균해라. 스테인리스니까 고압 증기 멸균에 돌리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항상 손목 아래로 향하게 해라.
양쪽 면을 맞물린 상태로 꺼낸다. 그냥 이렇게 벌어진 상태로 꺼내면 여기 막 입구에 다니까. 검사 돕기 볼게요. 요즘에 금식 필요한 검사. 이게 사실 제가 초반에 이렇게 초성 만들 때는 많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나옵니다. 저 사실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 출제위원들이 기간조 유튜브를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보는 유튜브잖아요? 여기서 얘가 찝어준 게 뭐야? 물론 막판에 찍어준 것보다 더 출제는 전에 하지만 얘가 예전에 못 찝어줬을까?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 안 나왔던 것들 중에서 제가 찍었던 거 있잖아요. 뭐 금식 또는 뭐 2차 대기 오염물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출제원인가 싶을 정도로 뭐 학원에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찝어준 거 이외의 것들도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요즘에 이게 잘 나온다는 거예요. 금식 필요한 검사, 위기바 정상간 공기, 위기바. 이것도 제가요, 이 순서를 조합한 거예요. 뭔가 이게 말이 기억에 남기 위해서. 위기바. 저는 그때 너무 위기의식을 느꼈거든요. 안 외워져서. 그래서, 진짜 위기다. 정말, 이 정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진짜 힘들어. 혼자 막 이렇게 주절주절 했습니다. 위기바, 정상간, 공기대. 나 금식해야 되는데, 진짜 위기다. 위기바, 정상간, 공기대. 위내시경, 위관조영술, 기관지경, 발음관장, 정맥 신우 촬영술, 상부 위장관 촬영술, 간기능검사, 공복시 혈당검사, 기초 신진대사율 측정, 대장내시경.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은 여러분 한 번씩 해보셨잖아요. 이거 다 금식했죠. 조영술인데 위관을 조영술에, 신우를 조영술에, 공복시 혈당검사, 공복으로 하려니까 당연히 금식하겠죠. 기초 신진 대사율을 측정하려면 금식을 하고 와봐라 이겁니다. 기관지경, 기관지에 뭘 넣는데 갑자기 환자가 의사 얼굴에 오바이트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구토한 게 흡인돼 가지고 이 기도 막을 수도 있고 흡인성 폐렴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금식이 좋다는 거. 왜 금식해야 돼? 침도 많이 나와요. 음식물도 구토할 수 있어요. 위산도 계속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을 해야 뭔가 검사가 원활하다 이 얘기입니다. 기관지경 검사 4시간만 금식해라. 적어도 4시간만 금식하면은 이 위에 있는 음식물이 다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구토는 안 한다 이거예요. 나머지는 거의 다 8시간 넘죠. 침상 만들기 돕기.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혼니부를 교환하는 침상은 사용 중 침상이다.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래요. 뭐 이동도 안 하고 누워있는데 혼니부를 교환하려면은 이미 사용 중인데 반하고 이쪽으로 오라 그러고 반하고 사용 중 침상입니다. 환자가 만약에 엑스레이실 갔어요. 촬영하려고. 그 동안에 내가 침상 정리하면 뭐예요? 개 엑스레이실 갔어. 개방 침상. 이렇게 그냥 외웠어요. 그 개가 이 개가 아니죠. 그거는 이 개라고 하는 거죠. 근데 환자를 개라고 하진 않지만 개방 침상을 암기하기 위해서 개 엑스레이실 갔어. 이렇게 저는 외웠어요. 개방 침상. 환자가 자리를 잠깐 비운 상황에서 침상을 정리했다 하면 그거는 개방 침상이다. 개 엑스레이실 갔어. 이렇게 암기하자고요. 빈 침상을 정리하는데 고모포를 어디다 놓느냐? 어머니. 어깨, 무릎까지 놓습니다. 이거 어머니 안 외우잖아요? 어깨, 허리까지. 이러면 진짜 깜짝 같아요. 어머니. 그런데 또 막판에 어머니가 뭐였죠? 급하게 막 다급하게 이런 댓글이 옵니다. 시험 당일날. 고모포가 어머니라는 거. 외우기였는데 이게 뭐였죠? 이런단 말이죠. 그런 질문이 많습니다. 선생님, 위기바 정상간 공기 대가 뭐였죠? 금식 필요한 검사잖아요. 어머니가 뭐였죠? 고모포 되는 그 위치잖아요. 이런 거요. 그래서 이게 외운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 환자가 누워있는 침상, 사용 중 침상, 환자가 자리 비었을 때 하는 침상, 개방 침상. 그 빈 침상 순서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고무줄로 해갖고 한 번에 쫙 씌우는 거 하면 편하지만 이런 게 이렇게 있었어요. 밑고반, 윗담침, 밑혼입을, 고모포, 반혼입을, 크레드를 침상, 화상 침상은 요 사이에 놓는다. 윗담침, 윗혼입을, 담요, 침대포. 이 순서를 놓는다는 거예요. 이거 순서 어떻게 배워요? 밑고반, 윗담침. 저는 이렇게밖에 못 외우겠습니다. 이게 국가고시에는 안 나왔는데 모의고사에서는 맨날 나온다는 거죠. 방수포하는 환자. 좀 질질 싸고 뱉어내는 환자겠죠. 요실금 환자, 상처 배액 환자, 설사하고 전신 마취 수술하는 환자는 자기도 모르게 실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골절됐어. 우리가 부목되는 것처럼 딱딱하게 합니다. 허리가 아파도 딱딱한 게 더 좋다고 하잖아요. 그죠? 크레들 침상에 이렇게 동굴처럼 이 안에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다. 왜요? 화상, 피부염, 뭔가 몸에 닿기만 해도 아파 죽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보호하는 게 크레들 침상입니다. 크레들 침상 어디다 놓냐? 이 이불도 있고 크레들도 있어. 이 위치를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밑고반, 윗담침 한 거예요. 크레들은 어디에 있다? 반과 윗 사이에 있다. 반혼이불과 윗혼이불 사이에 크레들을 놓는다 이거예요. 의료 폐기물의 분류. 요거 한 문제씩 나오는데요. 여러분 좀 헷갈리시잖아요. 중요한 것만 포인트 짚어드릴게요. 의료 폐기물의 분류 4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위해 의료 폐기물, 일반 의료 폐기물,
태반 폐기물, 격리 의료 폐기물.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손상성 폐기물. 손상성 폐기물은 위해 의료 폐기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해 의료 폐기물. 뭔가 의료 폐기물 중에서 위해하다, 해가 있다 이거 아니에요. 손상성 폐기물, 조직 물류 폐기물, 병리계 폐기물, 생물화학 폐기물, 혈액 오염 폐기물이 있다.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빼고 위해 의료 폐기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손상성 폐기물이야. 손상성 폐기물이 뭐예요? 손상성 폐기물 병원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요 통이에요. 플라스틱 통이고요. 여기 노란색으로 이렇게 폐기물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요거 뚜껑 오픈해 놓은 상태에서 계속 주워 놓거든요. 그 반을 뽑아서 계속 여기다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격리 폐기물은 요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게 박스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요 정도 요런 모양을 우리가 보면서 이 페이지를 공부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그럼 병원에서 가장 접할 수 있는 바늘이라든지 한의원에서 일하면 그 침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수술하는 일회용 그 메스 같은 거, 수술용 칼날은요, 다 손상성 폐기물에 버린다. 찔리고 상처낼 수 있는 거 위험하잖아요. 이런 통에다 버린다는 거예요. 주사를 놓을 때 플라스틱 주사기가 있고 침이 있어요. 이 침을 빼서 손상성 폐기물 통에 버리는데 이 플라스틱 주사기는 어디다 버릴까요? 일반 의료 폐기물에 버립니다. 아시겠죠? 일회용 주사기,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이런 거 다 일반 의료 폐기물에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기억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바늘이나 침이 찔려요. 버린 것에 의해서. 그럼 우리가 피부가 손상되겠죠? 위험하니까 이 손상성 폐기물 통에 따로 모은다는 거고요. 일반적인 병원에서 나오는 의료 폐기물은요, 일반 의료 폐기물로 해서 우리한테 손상을 주지 않는 것들. 환자 엉덩이 주사 놓을 때 알코올솜으로 닦죠? 어디다 버리죠? 여기다 버리세요 하고 다른 통 알려주잖아요. 병원 가면. 그게 바로 일반 의료 폐기물이에요. 거기다가는 거즈 그리고 일반 탈지면 등을 버립니다. 이 탈지면은요, 혈액, 체액, 분비물, 배, 설물 등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이에요. 환자 엉덩이 이렇게 닦으면 피도 묻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일반 의료 폐기물에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액 세트. 저 병원 가서 피곤할 때마다 뭐 비타민 주사, 칵테일 주사 섞인 거, 그게 바로 수액 세트 버릴 때 어떻게 해요? 바늘은 빼서 손상성 폐기물에 버리는데 수액 세트는 그냥 일반 의료 폐기물에 버린다 이것입니다. 아시겠죠? 손상성 폐기물은요, 한 달에 한 번 그 폐기물 직원이 와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보관기간이 최대 30일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냥 알아서 가져갑니다. 직원이 그거 가져가면은 한 달 지났구나 이렇게 느껴요. 일반 의료 폐기물 최대 보관 기간이 15일이다. 손상성 폐기물 30일이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태반은 15일이다. 격리 의료 폐기물은 짧다. 7일이다 이거예요. 감염병 걸렸어. 코로나 환자한테 나오는 그 환자의 모든 일체 폐기물은 다 격리 의료 폐기물에 버린다는 거예요. 전파 가능성이 있고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모아가지고 빨간 통, 뭔가 위험하다는 표시 아니겠어요? 7일 안에 없애버린다 이것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갈게요. 이왕 하는 거.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고요. 요거는 그냥 사이드예요. 우리가 치과에서 일하는데 환자 치아를 뽑았잖아요. 그 치아는 어디다 버릴까요? 그 인체에서 나온 조직이잖아요. 그것은 조직 물류 폐기물에 버린다. 조직 물류 폐기물도 위에 의료 폐기물이죠? 다 이 노란색 통에 버린다고 합니다. 치아는 최대 보관 기간이 60일이래요. 재미로 알고 넘어가자고요. 치아는 어디다 버려? 이거 조직이잖아. 인체의 조직은 조직 물류 폐기물에 버린다. 인체의 조직이나 장기, 만약에 맹장 수술했어, 맹장 떼어냈어, 어디다 버려? 조직 물류 폐기물에 버리는 거예요. 동물의 사체, 혈액, 고름, 혈장, 혈액제제 이런 거 다 조직 물류 폐기물에 버린다. 그럼 동물병원도 이런 폐기물통을 쓸 거 아니에요? 조직 물류 폐기물에 버린다. 주사바늘, 손상성 폐기물에 버린다. 탈지면, 그 알코올솜, 그리고 거즈, 수액 세트, 일반 의료 폐기물에 버린다. 화상 입었어, 그 붕대 어디다 버린다? 일반 의료 폐기물에 버린다. 그럼 문제 어떻게 나와요? 외곽에 일반 병동에서 배출된 혈액, 분비물로 오염된 거즈의 폐기물 분류는 오염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거즈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결국 거즈 어디다 버리냐 이거 아닙니까? 일반 의료 폐기물에 버린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사 바늘 하면은 딱 나와야죠. 손상성 폐기물. 주사 바늘에 우리가 찔리면 손상되잖아요. 한방 그 침, 수술용 칼날 이거 우리가 손상되니까 손상성 폐기물에 버린다. 주사 바늘은 어디다 버리냐? 바늘 하면은 뭐예요? 손상성 폐기물에 버린다. 손상성이 가장 많이 나왔고 의료 폐기물이 나와가지고 우리 손상성만 외우고 일반 의료 폐기물 안 배웠는데 일반 의료엔 뭐 버린다? 알코올솜, 붕대, 거즈, 수액 세트 요 정도가 일반 의료 폐기물이라는 거. 혹시 치아 발치했어 이거 어디다 버리냐? 조직 물류 폐기물에 버린다. 요 정도만 알고 가면 완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염병 관리와 무균술 돕기. 정말 이 파트에서 시험 많이 나온다는 거 느끼시죠? 다음 중 격리 의료 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은 활동성 폐결핵 환자의 객담이 묻은 거즈. 이거 소각한다고 했죠? 소각하는 게 가장 좋다. N95 마스크를 착용한다. 요즘에는 일반인들도 길거리 다녀도 다 N95 마스크예요. 옛날에나 마스크 쓰면 유난 떨었지. 요즘에는 그냥 다 마스크 끼니까요. 감염병 관리와 무균술 돕기. 보호격리를 적용해야 되는 환자는
스스로 면역력 떨어지는 환자겠죠? 백혈병 환자다. 감염에 민감한 사람을 위해서 주의 환경을 무균적으로 유지하는 게 바로 보호격리, 역격리이다. 요거는 외과적 무균술일까요? 내과적 무균술일까요? 내과적이래요. 이렇게 그러면 굉장히 멸균하고 외과적일 것 같지 않습니까? 특이하니까 기억해야 된다. 격리하는 것 자체가 멸균이 가능하지는 않다. 아니 그렇잖아요. 이 격리하는 것 자체가 이 공간 자체가 방이고 이게 침대고 여기 뭐 기구가 있고 의자가 있고 이걸 다 멸균하려면은 이 통 자체가 진짜 얼마나 이 멸균기가 커야 됩니까? 일일이 다 멸균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고 싶어도 내과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우리가 안 헤어지는 것들, 안 헤어지는 문장은요. 저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어떻게든지 끼워 맞춰서 연관해서 외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많은 과목과 이 많은 키워드를 다 이렇게 머리 넣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집어넣어도 기억은 희미해도 어느 순간 끄집어는 낼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좀 이렇게 구성을 맞추셔야 됩니다. 떠먹여 드리니까 입에서 오물오물해서 삼켜주시면 되겠어요. 역격리 대상 환자 그냥 가볍게만 들으세요. 화상 환자, 암 환자, 항암제 사용 환자, 선천적으로 면역이 결핍되어 있어 부신피질 호르몬 사용 환자, 다 면역이 떨어져 있는 환자라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는 내가 살기 위해서 스스로 역격리, 보호격리를 해라 이겁니다. 겸자, 이동겸자 이런 겸자 통에다가 한 개만 꽂아요. 핀셋 같은 거죠? 이동겸자 진짜 잘 나와요. 항상 이 하나씩만 꽂아라. 24시간마다 멸균해라. 스테인리스니까 고압 증기 멸균에 돌리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항상 손목 아래로 향하게 해라. 양쪽 면을 맞물린 상태로 꺼낸다. 그냥 이렇게 벌어진 상태로 꺼내면 여기 막 입구에 다니까. 검사 돕기 볼게요. 요즘에 금식 필요한 검사. 이게 사실 제가 초반에 이렇게 초성 만들 때는 많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나옵니다. 저 사실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 출제위원들이 기관적 유튜브를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보는 유튜브잖아요? 여기서 얘가 찝어준 게 뭐야? 물론 막판에 찍어준 것보다 더 출제는 전에 하지만 얘가 예전에 못 찝어줬을까?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 안 나왔던 것들 중에서 제가 찍었던 거 있잖아요. 뭐 금식 또는 뭐 2차 대기 오염물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출제원인가 싶을 정도로 뭐 학원에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찝어준 거 이외의 것들도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요즘에 이게 잘 나온다는 거예요. 금식 필요한 검사, 위기바 정상간 공기, 위기바. 이것도 제가요, 이 순서를 조합한 거예요. 뭔가 이게 말이 기억에 남기 위해서. 위기바. 저는 그때 너무 위기의식을 느꼈거든요. 안 외워져서. 그래서 진짜 위기다. 정말 이 정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진짜 힘들어. 혼자 막 이렇게 주절주절했습니다. 위기바 정상간 공기대. 나 금식해야 되는데 진짜 위기다. 위기바 정상간 공기대. 위내시경, 위관조영술, 기관지경, 발음관장, 정맥 신우 촬영술, 상부 위장관 촬영술, 간기능검사, 공복시 혈당검사, 기초 신진 대사율 측정, 대장내시경,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은 여러분 한 번씩 해보셨잖아요. 이거 다 금식했죠. 조영술인데 위관을 조영술에 신우를 조영술에 공복시 혈당검사 공복으로 하려니까 당연히 금식하겠죠. 기초 신진 대사율을 측정하려면 금식을 하고 와봐라 이겁니다. 기관지경, 기관지에 뭘 넣는데 갑자기 환자가 의사 얼굴에 오바이트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구토한 게 흡인돼 가지고 이 기도 막을 수도 있고 흡인성 폐렴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금식이 좋다는 거. 왜 금식해야 돼? 침도 많이 나와요. 음식물도 구토할 수 있어요. 위산도 계속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을 해야 뭔가 검사가 원활하다 이 얘기입니다. 기관지경 검사 4시간만 금식해라. 적어도 4시간만 금식하면은 이 위에 있는 음식물이 다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구토는 안 한다 이거예요. 나머지는 거의 다 8시간 넘죠. 침상 만들기 돕기.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혼이불을 교환하는 침상은 사용 중 침상이다.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래요. 뭐 이동도 안 하고 누워있는데 혼이불을 교환하려면은 이미 사용 중인데 반하고 이쪽으로 오라 그러고 반하고 사용 중 침상입니다. 환자가 만약에 엑스레이실 갔어요. 촬영하려고. 그 동안에 내가 침상 정리하면 뭐예요? 개 엑스레이실 갔어. 개방 침상. 이렇게 그냥 외웠어요. 그 개가 이 개가 아니죠. 그거는 이 개라고 하는 거죠. 근데 환자를 개라고 하진 않지만 개방 침상을 암기하기 위해서 개 엑스레이실 갔어. 이렇게 저는 외웠어요. 개방 침상. 환자가 자리를 잠깐 비운 상황에서 침상을 정리했다 하면 그거는 개방 침상이다. 개 엑스레이실 갔어. 이렇게 암기하자고요. 빈 침상을 정리하는데 고모포를 어디다 놓느냐? 어머니. 어깨, 무릎까지 놓습니다. 이거 어머니 안 외우잖아요? 어깨, 허리까지. 이러면 진짜 깜짝 같아요. 어머니. 그런데 또 막판에 어머니가 뭐였죠? 급하게 막 다급하게 이런 댓글이 옵니다. 시험 당일날. 고모포가 어머니라는 거. 외우기였는데 이게 뭐였죠? 이런단 말이죠. 그런 질문이 많습니다. 선생님, 위기바 정상간 공기대가 뭐였죠?
아, 금식 필요한 검사잖아요. 어머니가 보였죠? 고무포 되는 그 위치잖아요. 이런 거요. 그래서 이게 외운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 환자가 누워있는 침상, 사용 중 침상, 환자가 자리 비었을 때 하는 침상, 개방 침상. 그 빈 침상 순서가 있습니다. 아, 요즘에는 이렇게 고무줄로 해갖고 한 번에 쫙 씌우는 거 하면 편하지만, 이런 게 이렇게 있었어요. 밑고반, 윗담침, 밑옷니블, 고무포, 반옷니블, 크레드를 침상, 화상 침상은 요 사이에 놓는다. 윗담침, 윗옷니블, 담요, 침대포. 이 순서를 놓는다는 거예요. 이거 순서 어떻게 배워요? 밑고반, 윗담침. 저는 이렇게밖에 못 외우겠습니다. 이게 국가고시에는 안 나왔는데 모의고사에서는 맨날 나온다는 거죠. 방수포하는 환자. 좀 질질 싸고 뱉어내는 환자겠죠. 요실금 환자, 상처 배액 환자, 설사하고 전신 마취 수술하는 환자는 자기도 모르게 실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골절됐어. 우리가 부목되는 것처럼 딱딱하게 합니다. 허리가 아파도 딱딱한 게 더 좋다고 하잖아요. 그죠? 크레들 침상, 침상에 이렇게 동굴처럼 이 안에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다. 왜요? 화상, 피부염, 뭔가 몸에 닿기만 해도 아파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보호하는 게 크레들 침상입니다. 크레들 침상 어디다 놓냐? 이 이불도 있고 크레들도 있어. 이 위치를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밑고반, 윗담침 한 거예요. 크레들은 어디에 있다? 반과 윗 사이에 있다. 반옷니블과 윗옷니블 사이에 크레들을 놓는다 이거예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기간조입니다. 후불지에 언젠가는 상조 기억해 두셨다가 가족의 임종 전후 장래에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 주세요.